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 맑은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아마 올 겨울 마지막 추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조금 더 온화해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3대 주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 설 이유가 되겠죠. 2월 초부터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나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1.6%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S&P 500은 0.5%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다우지수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 미국 증시가 종료하고 나서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시간 외에 반영이 되었었고 그게 장중에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주된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마존의 실적, 이게 충분히 시간외로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도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국내 시장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그에 따른 실망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본격적인 2월달의 시장 다음 주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미국 3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물론 2월달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2월달은 흐름이 조금 바뀐 상황이었고 또 설날이 있었고 약간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 두 종목은 특히 1000억 이상의 순매수로 했던 유일한 두 종목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LG화학, 카카오페이, 네이버, 신한지주, 또 KB금융 등등 금융주를 많이 매수했죠. 일단은 제가 주말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금융주가 계속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어요. 왜 올라오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고 금리 인상이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 특히 은행주하고 보험주들 요즘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이 나고 있는 만큼 3월 FMCA가 되겠죠? 이때 연준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번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 라는 발표를 할 수 있는 만큼 그 시점을 하여금 어떤 재료 노출과 함께 오히려 금융주는 주가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한지주도 그렇고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3월 FMCA가 다가올수록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렇다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이틀간의 SK 하이닉스의 순매수 자금을 보시면 무려 2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저는 일단은 일주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이상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은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이틀 동안에 2천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반도체 업종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하이닉스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적이죠. 4분기에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고 그에 따라서 1분기하고 2022년 더욱더 기대해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이죠. 이번엔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을 30% 늘리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또 2024년까지 배당폭도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도 있었던 만큼 기대되는 올해의 실적 그리고 배당까지 이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고배당주를 가장 선호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잠시 차트를 보시면 1월달에 시장이 좋지 못할 때 한 차례 약세를 보여주었지만 이틀 동안에 강한 갭상승과 함께 거의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죠. 자,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월달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D램 가격은 2분기부터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꾸준히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D램은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사업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주가의 퍼포먼스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가전, 디스플레이 모든 것을 영위하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물론 주가도 상승이 나오겠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SK 하이닉스에서 출하량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램은 약 8, 9%, 또 낸드는 1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었다면 반대로 삼성전자는 소폭의 감소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대비가 되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나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도 무려 1,4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이 매수 주체의 대부분이 연기금이죠. 자,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매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작년에 상장했던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대형주 카카오뱅크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상장 당시로 가보면 상장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또 유사한 대형주 중에서 카카오페이,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장 당시로 가보면 상장 당시부터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까지 지금 주가를 보시면 상장 당시부터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움직임을 보면 굳이 신규 상장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는 알 수 없겠지만 연기금만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내부 정책이 있겠죠. 어쨌든 연기금은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코스피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일단은 연기금의 투자 방식이라든지 투자 철학, 그리고 매매 패턴을 활용해 볼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는 LG화학.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절대 손이 나갈 수 없는 주가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관심에서 조금 멀리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어서 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다 연기금 자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메이드, 자,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매수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관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연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상장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했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연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일단은 연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투자를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투자 주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고 연기금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그 베이스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연기금의 투자 성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기금이 2012년도부터 2021년 11월까지 파란색 그래프가 투자 수익률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2018년도 당시에만 손해를 봤었고,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최소한 6% 이상 매년 수익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투자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연기금은 조 단위 이상을 투자하는 기관인데 매년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일단은 정말 투자를 잘하는 기관이다,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연기금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단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주가가 싸졌을 때 매수하고, 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조 단위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기업들은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익률을 내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기금의 투자 스타일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1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당시에 테슬라가 아마 $800였을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8000%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연기금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몇몇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자,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 지금 연기금이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제가 과거 2020년 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 제가 왜 2020년 초로 왔냐면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2020년 초였고 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것이 2월 말부터였죠. 그런데 연기금의 한번 매수세를 보세요.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3월 달에도 계속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고점이 되었을 때 아마 2020년 12월 그리고 21년 1월 이쯤 되었을 거예요. 한번 가보면 자, 지금 매매 패턴을 보세요.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물론 최근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3월달로 한번 가보면 자, 이 당시에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연기금이 순매수를 보여줬었고 또 다시 12월 자, 이때를 한번 살펴보면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기억이 잠시 났는데 정확하게 1년 전쯤에 이쯤에 연기금의 욕을 정말 많이 먹었을 거예요. 계속 주식을 내다 팔고만 있고 또 포트폴리오를 국내 시장을 축소한다. 이런 기사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주가가 크게 내렸고 싸졌을 때 매수하고 다들 환호하고 좋아할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대형주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조금은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한다. 그럴 경우에는 연기금의 패턴을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기금은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주가가 싸졌을 때 대형주 중에서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카카오의 매수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는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8만원 초반대까지 여러 차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공교롭게도 1월 20일부터 1월 19일인가요? 그때부터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와 조금 다른 매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료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꼭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든지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라는 기대감이 조성이 된다면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재료와 모멘텀도 부진할 것이고 실적도 부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고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이게 하나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이 바닥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충분히 나왔다고 보여지고 또 제가 알기로 카카오 엔터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 자회사들의 상장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연기금은 투자를 정말 잘한다. 그리고 투자 스타일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고 또 넉넉한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의 매수 패턴 혹시나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계속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뱅크도 보시면 카카오와 같은 시점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반등 시점이 될 것이다. 그걸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달라진 매수 패턴,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연기금은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내가 이걸 맹신해서 매수하게 된다면 1년, 2년, 물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의 참조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3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전에 한 차례 추가적으로 강하게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지 그걸 2월 달 한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너무 지금 구간을 두렵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관점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는데 많은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